네. 오늘은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배워보면 될 것 같아요. 실수배. 그 교과서로는 62페이지인데, 네, 62페이지 보시면서 또 해볼까요? 이제 두 개의 벡터를 더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A 벡터 그려보고, 네, 똑같이 A 벡터를 그려볼게요. 지금 오른쪽으로 두 칸, 위쪽으로 한 칸짜리 벡터를 두 개 그린 건데, 이 두 개의 벡터로서 더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벡터를 더할 때 삼각형이나 평행사 변형 사용해서 더한다고 했었는데, 얘는 사실 그런 걸 만들 수가 없죠. 뭐 사실 이렇게 그냥 얘를 연장된 직선처럼만 봐도 평행하기 때문에 뭐 삼각형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똑같이 이 종점하고 시점을 일치를 시켜서 얘를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더했다라고 생각해보면 시점은 얘가 되고 종점은 얘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벡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방향이 똑같으니까. 쟤는 방향은 A 벡터랑 똑같고 크기는 똑같이 2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사실 옛날에 배운 걸로 생각하면 상당히 쉬운데,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사과 하나에 사과 하나를 더했더니 사과 2개가 됐다, 뭐 이런 소리인데. 네. 아무튼 여기 이해는 뭐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이 크기를 2배 해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이 같은 두 개의 벡터를 더했으니까 스케일을, 크기를 이렇게 2배 줬다라고 이해하는 게 뭐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라는 숫자를 실수배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2는 뭐 임의의 실수가 될 수가 있어요. 뭐 0이 될 수도 있고,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벡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A 벡터니까 이 벡터는 A 벡터와 비교했을 때 방향은 똑같고 크기가 딱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뭐 중점 같은 걸 잡아서 뭐 이런 벡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항상 벡터를 생각할 때 크기랑 방향을 생각하자고 했었죠. 이 경우에 2라는 숫자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1보다 크니까 방향은 똑같이 유지가 되고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크기는 2배가 된다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뭐 2분의 1 같은 거는 플러스 값이니까 방향이 똑같은데 크기가 딱 절반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크기랑 방향을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랑 비슷하게 마이너스 A 벡터를 2개 더해보자 라는 거죠. 얘는 뭐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면 좋겠죠. 꼭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해서 마이너스 2A가 된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문자처럼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게 A 벡터니까 얘가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죠. 이 벡터 2개를 더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벡터에다가 똑같이 이 벡터를 더해주면 되고, 시점과 종점을 체크했을 때 이런 벡터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를 더한 벡터가 되는데, 방향은 얘랑 똑같죠. 근데 크기가 2배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A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 2배, 방향 똑같은 거죠. 네. 그런데 A 벡터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벡터의 앞에 마이너스 2가 붙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A 벡터에 대해서 크기는 2배가 되고 방향이 정반대인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62페이지 아래에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A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KA 벡터라는 벡터를 생각할 건데, 이 K가 이제 실수배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K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쓸까요? 방향은 똑같죠? A 벡터랑 방향 똑같습니다. K가 0보다 작으면 방향이 정반대가 되죠. 네. 크기는 어떻게 되죠? 뭐 1보다 크면은 더 커지고 뭐 1보다 작으면 더 작아지고 뭐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KA 벡터의 크기를
A 벡터에다가 이 크기에다가 이 K에 그냥 절대값을 붙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플러스 값만 다 생각하는 게 크기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 크기에 그냥 절대값 K를 붙여줬다, 곱해줬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2면은 2배가 되죠. 마이너스 2여도 크기는 2배가 되죠. 2분의 1이면 아까 지웠는데 크기가 절반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어도 크기가 절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62페이지 아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K가 0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스케일이 0이니까 0벡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0벡터는 뭐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다? 크기는 0이 된다? 라고 했었고요. 맨 마지막에 벡터가 0벡터면 어떻게 하느냐, 뭐 실수배해도 0벡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60페이지 왼쪽에 조그만 글씨 나오는데 뭐 걔도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그 63페이지에 그 아래 박스에 나오는 내용을 한 번만 써볼게요. 얘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성립한다는 건데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런 걸 막 엄밀하게 증명을 하진 않고요. 그 63페이지에 그 중간에 그림 나와 있죠? 그 그림 보고 그냥 이런 성질들을 잘 이해하자 하는 건데, 이렇게 실수배한 애들만 먼저 계산해도 된다라는 소리고요. 얘는 실수배한 애를 이렇게 분배해줘서 각각 표시해도 된다는 소리고, 마찬가지로 실수배가 각각의 벡터의 분해가 돼서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표현은 있는데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무조건 실수배하는 실수를 벡터 앞에다 써줘야 되고요. 네, 얘는 좀 형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여기에 점도 없어요. 여기에 뭐 곱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점도 없습니다. 네, 그런 기호는 쓰지 않고요. 점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럴 때 써요. 벡터 사이에 점을 쓸 때가 있어요. 뭐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 고1 때 배웠던 거랑 똑같죠.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ax 더하기 bx가 되죠. 네.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ay 더하기 ax 더하기 ay가 되죠.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얘가 벡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자처럼 계산을 막 하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크기랑 방향을 다 고려할 때가 있죠. 네.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이 정도 써놓을까요? (64페이지로) 가보죠. 맨 윗에 문장 읽으면 벡터의 연산은 벡터의 실수배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다항식의 연산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항식의 연산과 같은 방법을 할 수 있다? 벡터 하나 자체를 문자로 보고 우리가 하던 대로 그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벡터가 2개 나오고 실수배한 뭐 스케일러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냥 A 벡터를 문자 A처럼 B 벡터를 문자 B처럼 생각하고 그냥 식을 전개하면 될 것 같아요. 6A가 되겠죠? 4B 6A 3B 같은 것들끼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A랑 A랑 사라져서 없어지고요. 7B 남겠죠. 7B 7B 벡터가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에 문제 3번 있죠? 문제 3번에 2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x 벡터를 구해봐라 하는 거예요. 꼭 뭐처럼 생겼어요. 2a 더하기 3x는 2x 더하기 4b처럼 무슨 방정식처럼 생겼죠. 네. 오른쪽 전개를 하면 얘가 될 것 같고요. x를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를 반대쪽으로 모르면 몰아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x 벡터가 되는 거예요. 됐어. 자, 64페이지 아래 수학 역량 기록이 있는데 설명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직선 ABB에 점 P가 있는데 점 P의 위치를 추측해보자.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개의 벡터를 더해서 0벡터가 됐다. 이거는 정말 많이 한 이야기인데 요즘에 고1 수업을 하고 있어서 AB가 있으면은 이은 직선 하나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직선 위에 A랑 B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선이 어떻게 나뉘어요? A의 왼쪽 편의상, B의 오른쪽, AB 사이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죠. P점이 여기에 있으면은 무슨 점처럼 보여요? 내분점처럼 보이고요. P점이 이쪽이나 이쪽에 쓰면 외분점처럼 보이죠? 그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우선 이 식대로 바라보죠. 시점 A, 종점이 P예요. 시점이 B, 종점이 P입니다. 예를 들어서 P가 여기에 있다고 해봐요. 그럼 AP 벡터는 얘가 되고 BP 벡터는 얘가 되죠? 지금 방향이 반대니까 더해서 0벡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P점이 여기에 있다고 해봐요. 그럼 얘가 AP 벡터고요. 얘가 BP 벡터예요. 방향이 똑같으니까 더하면 0벡터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쪽에 점 P가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더해서 0벡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 P의 위치를 어디로 추측할 수 있다? A와 B 사이에 어떠한 곳에 점 P가 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점의 위치를 파악한 방법은 무엇을 사용한 거예요? 크기랑 방향 중에서 방향을 생각한 거죠. 이제는 크기를 생각해보자는 거죠. 얘는 방향이 정반대여야 되고요. 크기가 똑같아야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0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P점의 위치는 어디가 되겠어요? A와 B의 1대1 내분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P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AP 벡터, BP 벡터.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정반대죠. 그래서 0벡터가 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점 P가 어디에 있다? A, B의 중점. 1대1 내분점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 식을 좀 바꿔볼게요. 시점이 A, 시점이 B였잖아요. 시점이 P가 되도록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시점, 종점 위치 바꾸면 마이너스가 붙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럼 마이너스에다 이렇게 부호를 바꿨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벡터를 더했을 때 마찬가지로 0벡터가 나와야 됩니다. 시점이 P로 일치가 되어 있으니까 위에 것보다는 약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점 P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때도 점 P가 A, B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A, B 사이에 P가 있으면 PA, PB 방향이 정반대니까 크기를 고려해주면 마찬가지로 P가 정확히 A와 B의 중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좀 많이 바꿔서 이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이건 지금 뭐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면 위에 직선을 하나 그리면 편의상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뉘죠. 편의상 직선 위쪽 부분이 남아 있고요. 직선 아래쪽 부분이 남아 있고요. 직선 위에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선 바깥에 점 P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위식이나 아래식으로 해보죠. P의 벡터는 얘고 P 벡터는 얘예요. 그러니까 절대 더해서 0벡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P가 아래쪽에 있어도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해서 절대로 0벡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점 P는 A와 B를 이은 직선 위에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어려운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B, P 세 개의 점으로 삼각형을 절대 만들 수 없다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랑 한 직선이 있다,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소리가 이렇게 정반대가 되면서 다른 내용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세 개의 점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절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물어보는 거는 절대로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경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평행 이해가 나올 때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AP 네, 이런 건데 해보죠. P의 위치를 먼저 찾아볼까요? P의 위치?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뭐 똑같은 식이긴 하네요. 그냥 합시다. 얘는 같다라고 하니까 크기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선분 길이의 2배가 얘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길이 비율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크기는 체크했으니까 방향을 체크해 보죠. P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방향만 생각해 보면 P가 여기 있어야겠죠. 왜? AP 벡터 방향 얘죠. PB 벡터 방향 얘죠. 그러니까 얘를 실수배 적당히 해서 두 개의 벡터를 똑같이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P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이 식을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점 몇 번 찍어보시면 충분히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점에서 어떠한 점을 찾는다?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 2대 1이 되는 찾아. 2대 1. 그럼 2대 1이겠네. 2대 1. AB의 2대 1 내분점이 P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위치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크기랑 방향을 다 체크해 보세요. 나중에 그 내분점, 매분점 벡터를 배우게 되면은 사실 그 식을 좀 조작을 해서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러면 된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애매하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벡터의 평행부터 하면 될 것 같아요.